음, 안녕하세요. 날씨가 이제 추워졌죠. 제가 이제 등산을 뭐 많이는 안 다니는데 배낭을 쓰다 보니까 맨 위에 큰 배낭 있죠. 넓게 쓰는 거. 그걸 계속 자크를 닫았다 풀었다 하다 보니까 그 자크가 이제 이빨이라 하나요? 그 자크 사이에 있는 그게 어떻게 몇 개 빠져가지고 이 잠가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열어지도 않는 상태로 딱 중간에 이렇게 끼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벌어져 있어가지고 웬만한 거 집어넣고 그 사이로 이렇게 빼내고 그랬는데 자꾸 뭘 이제 넣다 보니까 이게 자꾸 쪼여야 되잖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을지로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있다는 거야. 아니, 그걸 누굴 모르나. 근데 너무 멀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 근데 이제 며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하게 그 암사동에 그 시장이 있는데 거길 가게 됐어요.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수선집이 하나 있는데 자크를 해준대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한 2, 3일 있다 이제 가지고 갔는데 그 자크 하는데 공간은 넓진 않죠. 이렇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아주머님이 상당히 인상이 좋더라고. 웃으면서 이렇게 어서 오세요 그러는데 했는데 그 자크를 보통 이 옷이 이렇게 주문받은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제껴놔두고 한번 이리 줘보세요 해가지고, 그걸 딱딱 보더니,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고치면 되니까, 한 30분이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 보통 가면은 뭐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다가 고개를 깨우퉁 갔다가 이거 놓고 가세요. 뭐 이렇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30분 있다가 딱 보는데, 그대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맞춰주신 거야. 30분의 시간도. 그래서 내가 밖에서 이제 자판기 커피를 이제 한 잔 뽑아다 드리고, 한 잔 이제 제가 이제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선집에서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뽑아주는 데는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며칠, 한 달인가 또 있다가 조그맣게 들고 다니는 또 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자크가 망가져서 이제 한쪽으로 치워놨던 건데, 한번 이제 그것도 고쳐 써야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조금 뭘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중간에 상황 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주머니 이게 이 수리를 너무 멋지게 잘 하시는데, 저는 뭐 이런 사주 뭐 하고 이름 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주가 궁금한데 그것 좀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거에 뭐 알려주죠. 뭐 그런 거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열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주는 운도 사실 필요 없고, 물론 작은 거니까 뭐 운도 보통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리 작더라도 운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주에 보니까 타고난 달란트가 너무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잘할 수 있는 거야. 환경에 관계없이.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이제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주를 보면은, 여기 보면요. 신축년 을미월 개해일 임술시에 태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결혼은 30세에 했는데, 이 남편이 너무 이제 무능하다 보니까 본인이 도저히 뭘 안 되겠다 싶어서 40세부터 이제 수선업을 이제 했대요. 이 수선집을 했는데, 지금 그럼 한 40세, 50세, 60세, 그러면 뭐 한 24년 됐네요. 근데 그걸 꾸준히 그동안 했다는 거야.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 그런 거 잘 못하잖아. 40세면은 그런 거 하기 싫어하죠. 어디 가서. 흔한 말로 존심 상하고 쪽팔리잖아.
예? 그래서 보통 왔는데, 본인은 이걸 해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주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주에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기질이 강하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신강하다, 신약하다, 이제 그걸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질이 강한 사람은요, 신약한 사주라도 신강한 사람만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은, 자, 을묘가 여기 백호지요. 그 다음에 임술은 이제 괴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여지동이 있죠. 자, 요렇게 된 구조는 굉장히 기질이 강한 기질이에요. 실제로. 자, 요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괴강이라는 게, 이 괴강이 임술이 이제 괴강인데, 이 여자한테 괴강이 있으면요, 좀 뭐랄까, 여자들이 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남편복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남편복이 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남자가 지금 술하고, 미하고, 축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이렇게 충미, 충도 하나 걸려 있고, 이건 이제 술의 천문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요거는 이제 정관이죠. 요거는 편관이고, 보통 요렇게 정관과 편관이 우리가 있는 거를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 혼잡인데, 자, 여기 이제 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괴수가 일간일 때 이제 특히 이런 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괴수는요, 여자들이 보통 이렇게 아름다운 거, 그 다음에 본인이 자기의 어떤 우신이라든가 어떤 자기 어떤 품격, 품위, 이런 걸 지키려고 이렇게 조금 다소곳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괴수가요,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일간에 있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거야. 상황을 딱 판단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런 거 관여치 않고 바로 현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쉽게 해서 이렇게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놀고 있으면요, 이 돈 벌게 만들어 놔요. 이 개수가 있는 사람은. 다분히 현실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여복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따라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충대에 있는 건 이렇게 또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거는 또 너무 늦게 들어와 있죠.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자한테 의지하는 스타일이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주가 이 지지에 이 관이 있는 남자가 있을 때는요, 남자를 약간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어. 이렇게 지지에 깔려 있는 남자로 나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하니까 본인이 차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차라리 수선집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40세면 그런 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벌린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화계가, 이걸 화계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세 개나 있죠. 이 화계가 있으면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팔자라고 보죠. 외로운 팔자. 거기에다 또 이 괴강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이렇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보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안 되면 차 빼라라, 막 이런 스타일이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화계가 또 이게 재주가 있거든, 재주. 그러니까 재주를 나타내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걸.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현침살이라고 그러는데, 현침살은 제가 이제 몇 번씩 얘기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현침살이 있는 사람들은 좀 섬세하고 정확해.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람들 사귀는 데에서는 조금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정확하고 그 실제로 뭘 하는 거 보면 섬세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순한데 딱 맞죠? 이 타고난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이 술의 이 천문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있으면 이제 좋다고 그래요. 왜냐면 하늘의 문을 여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 천문성이. 요런 게 있는 사람들은요, 천문성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는 고난 극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도 이걸 긍정적으로 굉장히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뛰어난 직감도 있고, 그 다음에 예지력, 미래를 예견하는 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사주 공부하고 역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는 건데, 요게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야. 천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수리하는데 그냥 그 없는 거 있는 거 자 먼저 수선하기 전에 있는 그 물건에 대해 있는 그것만 딱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다 뭔가를 이렇게 아주 작은 거에 이렇게 뭘 하다못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더라고 조금. 예. 근데 상당히 새 거 같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제품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감각이 있는 거야. 예술적인 감각. 그러니까 뭘 봤을 때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 그런 게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본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이다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뭔가 재미있는 거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또 칭찬해주고, 또 돈도 비싸게 받지도 않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만들려고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그거 만드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그런 거 이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이 일감은 많이 밀려 있지만 이렇게 서두른다든지 혹은 내가 고달프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돈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돈에 대해서 쪼달릴 일 없고, 그 다음에 남편 돈 벌어오라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또 돈이 없어서 뭐 힘들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그런 거 해서 제발 일을 안 해도 좋으니까 나갔다가 어떤 사건 터뜨리지 말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절대로 용돈을 안 준다 그런다는 거야. 본인이 돈 벌든 안 벌든 신경 안 쓰는 거야, 아예. 왜? 그거 신경 써봤자 되지도 않는 건데,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예 본인은 일하는 것만,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일하는 게. 예. 그거 만지는 거 좋아하는 건, 그런 사람들은요, 그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그런 성향이 다 지금 차 있어, 여기 보면. 예. 천문성도 있죠? 그 다음에 현침살도 있고, 그 다음에 화계가 있어서 재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잘 갖춰져 있는 경우야, 이런 경우는. 거기에다가, 여기 이제 한난조습에서 한하고 조한 기운이 있으면요, 이게 잘 안 바뀐다고 그랬죠. 40세에 시작한 거를 내가 한 번도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초지일관이에요. 이 한하고 이 조한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를 한번 시작하면요, 꾸준하게 그걸 끝까지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한하고 조한 사람 있는 사람들을 여기저기 가서 뭐 이렇게 많이 사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문제 일으키고 뭐 그런 거는 절대 안 해요. 딱 봐가지고 이렇게 쭉 사람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겪어보고, 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하는 얘기로 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사귀는 건 잘해. 그런데 많이는 만나고 막 그런 건 하질 않아요. 이 한하고 조한 경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게 지금 그런 수선집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이렇게 잘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제 마지로 자랐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상경을 해서 이것저것 뭐 안 해본 게 없대.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 중요한 건 본인이 이 손재주 있는 달란트를 본인이 이렇게 개발한 게 너무 제 생각에는 참 잘하신 것 같아. 물론 그거는 어찌 보면은 남편 복인데, 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남편이 하도 능력이 없으니까 내라도 어떻게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뭘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큰 돈은 없고 작은 공간에서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솜씨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바로 수선집이었는데 그게 정말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재밌게 일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갈 때 얼굴 표정이 항상 웃는 표정이야. 웃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뭘 하는데 보면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미싱이라고 하죠. 미싱이라는 게 원래는 그 일본 사람들이 표시한 말이에요. 소잉 머신이야, 소잉 머신. 예, 뭔가 이렇게 기계라는 뜻이야, 기계. 이렇게 옷을 꿰매는 이제 기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싱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얼굴도 안 들어보지도 않아. 계속 그건 하고 손님 오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런 경우는 아무리 고치러 오는 거지만 그래도 보면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좀 웃으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근데 그렇게 대부분 잘 안 해. 근데 여기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너무 인상도 좋고 항상 웃는 모습이야.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근데 그게 한 가지 또 좀 특이한 거는 요게 이 계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게요 상당히 급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 계해가 60갑자 중에서 가장 급한 게 이 계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데 딱 해서 시간을 본인이 이렇게 딱 정해져요. 이 정도면 끝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기다리십시오 하면 그 사이에 다 해주는데 빨리 하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뭔가 빨리 하면 뭔가 한쪽은 이게 어찌 보면은 좀 허술할 수가 있잖아. 그런데 시간 딱 맞춰서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다 맞춰놓은 거야. 내가 요 정도면 몇 시간 몇 분이 걸리겠다 할 정도로 딱 맞춰놓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고 보람을 느끼고, 아니, 일에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보람 있고 그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잖아. 되게 돈 받으러 가는 거잖아. 돈 벌러 가는 거니까 아침에 귀찮아도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고, 저녁에 늦게까지 야근해도 어떻게 돼요? 항상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매여 있으니까, 내가, 벌써 1년 지나가는데 올해는 과연 내가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을 했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몸만 피곤한데, 그래도 할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살으니까 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이 어찌 보면 좀 한심한 거죠. 예. 내가 보람을 느껴야지. 돈도 버는 것도 있겠지만은 뭔가 일하면서 재밌게 항상 가면서 이거 어떻게 돼요? 기대를 가지고 내가 내 일하는 이 장소를 찾아가는데 기분 좋게 가야 되잖아.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분은, 자, 우리가 하는 얘기는 보통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정말 고학력인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지. 예? 근데 내가 만약 이런 거 수선할 수 있는 재주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거야. 또 한 번은 제가 우리 집 앞에 옷 수선하는 아저씨인데, 그분은 옛날에 양복점을 하셨다는 분인데, 그분도 가보면 항상 보면은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아주 작은 거라도 이렇게 뭐 고쳐주고, 조금 뭐 이렇게 실밥이 터진 거는 이렇게 좀 손 봐가지고 무료로 또 해주고 그러죠. 그분은 더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두 분이 이렇게 제가 연상해서 보면은,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게 본인이 하는 일을 정말 보람있게 재미로 하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 분, 이렇게 일을 하는데 돈 버는 건 보통 되게 좀 짜증나잖아요. 피곤하고. 그런데 그게 웃으면서 재미있게 시간만 좀 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점심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뭐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일하면서 재미라든가 혹은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오고, 돈이 우리가 볼 때 그거 몇 푼이나 벌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그 아주머니 얘기하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도면 일이 많이 해야 되는데 피곤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 피곤하대. 그러니까 정말 이게 타고난 거죠, 이거. 난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렇게 행복하게 이러는 사람도 있구나. 나 그걸 느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내가 좋아서 뭘 하더라도요, 그게 많아지면은, 좀 나한테 과부하 걸리면요, 짜증나. 그리고 또 그게 또 싫어. 또 몇 년 하고 나면은.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아주머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은,
참 제가 볼 때 배울 게 뭐냐면 남편이 능력이 이렇게 안 된다 싶으면은요 아예 제껴놓아 버리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자꾸 뭐해서 돈 벌러 오라 뭐라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좀 시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 계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신은 이런 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그건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남편이 뭘 하면은 했다가 오래 하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는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걷어붙이고 나가서 이제 뭐라도 해야지. 당신 내가 믿고 하다가 집에서 잘못하면 애새끼 하나 있는 거 굶어 죽일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싸우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는 고쳐질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마음 생각한 대로는 절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뭘 하든지 간에. 그 대신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들어올 때 그때는 우리가 이혼이다. 이렇게 딱 아예 그냥, 그렇게 딱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공고를 딱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현명하신 분이야.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도 실질적으로 뭘 하시더라도 내 적성에 맞는 거,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달란트라고 그러잖아요. 달란트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하시는 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분이 뭐 정부에서 뭐 하는 게 어떠니, 그 다음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뭐 그거 생각할 시간 있겠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내가 그걸 거기서 그걸 관여한다고 그래서, 혹은 그걸 관심이 따라서 그걸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건 오히려 나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내가 하는 것 재미있게 하고 보람있게 일하면은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한번 제가 올려봤는데 이렇게 멋지게 재미있게 일하시는 분도 있구나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을 마치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배운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요즘에 이제 어디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나한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훨씬 더 행복하게 돈도 벌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면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